네, 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4월 시사상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체리피커 인강의 양광모 강사입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크게 이제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문화, 그 다음에 정치 외교, 세 번째 경영경제, 네 번째 기술공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4월달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문화 관련된 거네요. 자, 사회 트렌드 용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부러지는 소비자, 스마슈머, 리서슈머, 컨슈머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당장은 좀 핫할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없어지고 하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때그때 나오는 용어들은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볼게요. 먼저 스마슈머입니다. 스마트 더하기 컨슈머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소비하는 그런 똑똑한 소비자를 뜻하고요. 자, 이와 유사한 용어로 리서슈머라는 게 있습니다. 참 어이없죠. 리서치 더하기 컨슈머. 그러니까 그만큼 리서치를 열심히 하는 소비자라는 뜻이에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문가 수준으로 그걸 탐구해 가지고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징이나 이런 걸 잘 분석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이제 소비로 잘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런 리서슈머를 따라 사는 소비자들도 있죠. 그런 소비자는 유명하죠. 트윈 슈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처럼 남이 산 후기를 잘 보고 이를 참고해서 사는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 용어 이렇게 몇 가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대입니다. 뭐냐? 작은 운송수단, 특히 이제 퀵보드, 전동 스쿠터, 전동 휠 이런 거 많이 타죠. 그래서 이제 근거리 주행에 사용되는 소형 이동수단을 일컫는 말로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를 공유 경제로 활용해 가지고 공유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 T바이크, S바이크 이런 것들도 서비스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금식이네요. 자, 디지털 기기들 그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천주교 청담동 성당은 디지털 금식 서약서 이런 걸 발표하면서 하루 5분씩 스마트폰 줄이자 이런 걸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식, 디지털 중독이나 디지털 치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디지털 기기를 의도적으로 좀 멀리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디지털 치매는 뭐냐? 자,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 이제 보면은 친구들 전화번호도 잘 기억 못하고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키보드 자판을 쓸 수 있는데 손글씨는 어색하고 이런 게 다 디지털 치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뉴트로. 자, 뉴트로. 자, 레트로란 말과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레트로란 말이 30대에서 50대 나이 든 아저씨들이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옛날 제품을 사는 걸 레트로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요 다음에 나온 게 뉴트로입니다. 자, 이거는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옛날 것들을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옛 것을 즐기는 것. 그래서 젊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 1980년에서 2000년대 생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고 Z세대를 1990년에서 2010년 이거 잘 안 써지네. 2010년까지 1990년대에서 2010년까지 세대를 Z세대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이제 옛날 걸 왜 쓰느냐? 옛날 게 좀 더 뭔가 특별하고 자기들이 보기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레트로가 보기에는 그냥 옛날 건데 복고 향수인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좀 새로운 취향이라서 이런 뉴트로 프로그램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실버 서퍼. 실버들이 이제 인터넷 서핑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고령층이 인터넷을 잘 조작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박막내 할머니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유명한 공대생 변승주 씨 할머니 또는 최근에 이제
그 손담비의 춤 따라한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뭐 꽃보다 할배 리턴즈, 수민의 반찬, 장수상해 이런 것들도 실버 서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사회 이슈입니다. 자, 노령화, 저출산 문제 계속되고 있죠? 자, 에이지 케이크란 말까지 나왔어요. 자, 에이지 케이크 뭐냐? 자, 에이지 나이를 뜻하고요. 케이크, 어스 케이크 지진을 뜻하죠. 그래서 지금 뭐 규모 9.0에 달할 만큼 대지진인 그 인구 충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사회적으로는 뭐 존속 사례, 현대판 고려장 이런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용어예요. 인구 에이지 케이크. 이거 외에도 뭐 우리 인구 절벽이니 그죠? 뭐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 구별 기준이니 이런 것들은 그 앞 시사에서 다 한번 다뤄봤죠. 그다음 인구 자연 감소 시대. 올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 즉 출생자하고 사망자 중에 이제 뭐예요? 자연 감소니까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 4월 달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강원도에서. 그래서 초대형 산불 발생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팬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요 용어 해보려고 요 산불 체크한 거예요. 팬 현상 보통 이제 원재, 늦봄에서 초여름에서 부는 태백산맥을 넘어서 부는 영서지방으로 부는 고온건조한 바람이다. 그래서 위에서 오츠크해 기단인가요? 그게 이제 여기 동해가 있고, 그죠? 이쪽이 서쪽이라면은 동해 지방에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여기서 비가 막 내리고, 여기서는 고온 건조해지는 요 바람, 이걸 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비 내리다가 이 뭐예요? 영서 지방에는 고온 건조한 북동풍이 부는 높새 바람을 팬 현상이다라고 부르죠. 그 다음 BTS 유튜브 신곡 냈는데 페르소나라는 신곡이 37시간 만에 1억 뷰 돌파했대요. 대박이죠. 자, 이렇게 이제 4월 시사 좀 짤막하게 사회문화 정리했고요. 이제 정치 외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 정책 관련된 것들 살펴볼게요. 자, 낙태죄. 헌법재판소에서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낙태죄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 판결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 자, 6명 중에 총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이제 찬성하게 되면은 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오는데요. 헌법 불합치 판정은 왜 내냐면은 이걸 바로 위헌이라고,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법적인 공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선 두고 새 법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악법을 폐지하게끔 하는 그런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와 FTA 결정하면서 이런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 신남방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베트남과도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TV 프로그램 공동 제작을 체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베트남과 함께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보통 외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국 프로그램 방송에서 편성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몇 시간 이상 못 튼다. 근데 이제 이런 체결을 맺음으로 해서 편성 시간의 제한이 풀립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방송이 많이 나가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게 이 공동 제작 협정 체결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동남아, 아세안 국가와의 그런 확장적인 무역 외교 정책을 문재인 정권의 신남방 정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교역에서 벗어나서 좀 시장을 다변화시키려고 한다. 키워드가요, 3P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평화, 상생, 번영. 그 다음,
다음 도시재생. 도시재생 사업이요. 좀 다변화되면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거 마찬가지 일반적인 도시재생 사업인데 좀 문화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석 동네에 우리 문화 공작소, 하남시에 잠깐 노는 학교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특히 이제 구도심이 많이 쇠퇴하다 보니까 이런 쇠퇴하는 구도심이나 이런 작은 지역들을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큰 사업이 아니라 동네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이제 뭔가 그 동네 특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빌바오 효과라는 말까지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자, 쇠퇴한 지역을 이런 식으로 뭔가 활성화시키면은 경제적으로 살아나는 효과를 빌바오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성공했던 빌바오 소도시의 이름을 따서 유래된 효과가 이 빌바오 효과입니다. 도시재생과 빌바오 효과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다음 자, 무역 외교 관련된 거. 하웨이 사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웨이 사태인데요. 하웨이가 이제 전자통신업체에서는 상당히 큰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글로벌 기업이 하웨이가 이게 이제 공산당의 그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주가 특정 대주주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인민들이 보통 이제 국민 주식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힘을 좌지우지하는 게 공산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군산복합업체가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자통신 장비가 여러 나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요게 이제 미국의 전자통신 장비를 하웨이로 바꾸게 되면은 미국 주요 있는 그 전자통신 관련된 기업들이나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중국이 이제 몰래 빼간다. 요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웨이 사태가 시작이 됐고요. 즉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해서 미국에서는 하웨이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금리가 아니고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여러 나라, 미국 하면 같이 하는 데가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조금 좋은 소식이네요.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철강 제품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 세이프가드라는 건 뭐냐면요, 일종의 보호무역 제재예요. 그래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하는 건데요. 특정 나라의 수입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그걸 막게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관세 부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치가 세이프가드인데 캐나다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을 자기 나라 세이프가드에서 이제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캐나다로 수출이 잘 되겠죠. 그래서 세이프가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자, 설탕세가 태국에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도입됐다고 하네요. 설탕세가 뭐냐면은 설탕 하면 이제 비만을 일으키는 그런 그 뭐 약품? 그런 식품이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들, 청소년 비만과 관련된 음료나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가중한 소비세를 매기는 걸 비만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이 아시아에서 이제 비만율 2위더라. 애들도 많이 먹더라. 그래서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탄산음료 같은데 이제 비만세를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비만세, 설탕세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경영경제 파트입니다. 자, 먼저 기업 관련된 거. 자, 삼성전자네요. 2019년 1분기 어닝 쇼크. 어닝 쇼크. 어닝 쇼크란 말은 예상한 실적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나왔을 때, 예상치를 하회했을 때, 어닝, 실적이 쇼크다 라는 뜻이에요. 어닝은 실적을 말하고 어닝 쇼크란 것은 예상한 실적에 비해서 저조했을 때 어닝 쇼크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용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는데 예상한 실적에 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란 말을 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왜 어닝 쇼크가 발생했느냐?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나 감소한 6조 정도로 나왔습니다. 6조 2천억 나왔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 스튜어디십 코드로 인해서 이 조양호 회장 총수의 경영권이 박탈됐죠. 자,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반대 의결권을 갖다가 국민연금이 행사하면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결국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가 제일 중요했던 용어인데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죠. 기관 투자자야, 너네도 국민의 집사가 되어라. 스튜어드, 집사가 되어라.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금호그룹이네요. 자, 이것도 항공사 이슈인데요. 금호그룹 지금 이제 그 자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아시아나항공 팔기로 했습니다. 자, 뭐 SK 사간다, 어디 사간다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결정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갑질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계법인에서 외부 감사하는데 감사 의견을 갖다가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한정 의견을 매기면서 회사가 지금 시청해가지고 결국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 경제에 관련된 용어들. 우선 생산, 소비, 투자. 이게 제일 중요한 국민 경제 지표인데 다 지금 안 좋아지고 있더라. 한국 경제의 하향 추세가 지속되면서 3대 지표가 다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불황을 예고하는 D의 공포가 나타날 거다. 자, 우리 저번에 R의 공포 있었죠? 이번엔 D의 공포인데요. 디플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물가 하락. 자, 물가 하락이 일어나면은 차후에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다. 물가가 하락하면은요, 생산, 소비, 투자 다 위축되면서 결국에는 R의 공포까지 올 거다. 이런 겁니다. 다음, 수출도 지금 상당히 안 좋더라라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국제경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2009년 들면서 이제 미국 경기 둔화 조짐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장단기 금리채 역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이제 긴축하려는 그 긴축 카드를 이제 도로 호주머니 속으로 쏙 집어 넣었더라라는 겁니다. 3년 만에 금리 인상, 이게 긴축인데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적 긴축 정책의 일환이죠. 유동성을 줄이는 양적 긴축 정책도 이제 올해 안으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둘기파로 정책을 선회했다.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데, 매파와 비둘기파는 뭐냐? 매파는 자유시장에 두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시장 경제 두자. 이런 거고요. 비둘기파는 경제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자. 금리나 이런 거 막 하자. 그래서 정부 정책을 많이 써가지고 경제를 이제 완화, 성장시키고자 하는 게 비둘기파고, 경제를 그냥 내버려 두자. 가급적 건드리지 말자. 특히 물가 같은 거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게 매파입니다. 그래서 매파 중심에서 이제 비둘기파로 경제를 좀 성장시키는 쪽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양적 긴축. 이거 이제 유동성을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보통 이제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과 긴축 정책이 이제 통화 정책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확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선 하나 둘게요. 선 하나 긋고 정부고 이 선 밖이 민간이에요. 민간의 돈이 많아지면 확장 정책입니다. 그렇죠? 긴축 정책은 민간의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 정책을 쓸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로 채권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데, 채권을 갖다가 정부가 또는 한국은행이 민간에 팔면은 민간은 채권을 사려고 정부에 돈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민간의 돈이 정부 속으로 쏙 들어가네요. 그러면 민간의 돈이 없어지죠. 이런 정책을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의 정부가 있는 채권을 갖다가 민간으로 팔고 민간은 채권을 사면서
돈이 없어지니까 민간의 달러가 회수되면서 되는 정책이 양적 긴축 정책이다. 이게 양적 완화, 확장 정책과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양적 긴축을 빨리 끝내겠다. 이제 점차적으로 확장시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브렉시트 관련돼서 브렉시트 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브렉소더스입니다. 브렉시트가 이제 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브렉시트가 이제 발효되기 전에 미리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영국에 뒀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뭐 본사나 영국 지사 같은 걸 갖다가 영국이 아닌 다른 EU,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브리튼 더하기 엑소더스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2019년 11월까지 이 EU와 영국 간에 아무런 구체적인 협상 없이 이게 발효가 돼버리면 더 문제가 커질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노딜 브렉시트라고 부릅니다. 노딜 브렉시트.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채 브렉시트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더 커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브렉소더스 현상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노딜인 거예요. 아무 협상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술공학입니다. 자, 인류 역사 최초로 블랙홀을 관측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만환경, EHT라는 만환경으로 무슨 M87에 있는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관측에 최초로 성공했네요. 그래서 최초로 성공했다. 아마 노벨상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블랙홀 관측이 성공되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산맥성 이론도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아시지만 내용 읽어보시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수소수. 시중에 파는 수소수 물 있잖아요. 비싼 물. 그게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전혀 없대요. 자, 그게 식약청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소수란 것은 물에다가 수소를 첨가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활성산소도 없애고 아토피도 뭐 줄어든다 했는데 효과 전혀 없대요. 활성산소라는 것은 노화의 주범이죠. 우리가 왜 늙느냐? 호흡으로 산소를 쓰는데 그 산소 찌꺼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노화되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용 읽어봐 주시고요. 자,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죠? 모바일 첫 화면이 구글처럼 검색창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인공지능 버튼 그린 닷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다양한 그런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도 이 뉴스 때문에 결국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뉴스 문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정해서 보여주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구글이네요. 구글에서 이 게임 시장 확대를 위해서 스타디아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디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게임들이 고사양을 요구하는데요. 이 스타디아 플랫폼에서는 이제 별도의 이제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여기 이 스타디아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바로 꺼냈을 수 있어가지고 기기의 사양과 상관없이 고사양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된 시사 내용을 살펴봤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 논술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술 관련된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4월에 시사 내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논술 대비 자료를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저출산 고령화 관련돼서 어떤 현상, 원인이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저출산 현상, 인구 절벽, 원인 이런 걸 쭉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고령화 사회 뭐 기준, 특징 읽어보시고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문화, 노인 고용 이런 것들 쭉 시험 준비할 수 있게끔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놨는데 이제 기후 기술 협력,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 이후에 이제 신기후 체제 파리 협정이 도입됐죠. 그거 관련된 이제 논술 문제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또 원인, 현상, 그리고 뭐 국제적인 대응 방안,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내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4월 시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